제대로 배우기 활용편에 이번에 파트 8, 여덟 번째 시간이죠. 거기서의 이제 첫 번째 인셉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글넷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지금 되게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저희가 배울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CNN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고급 버전의 그런 테크닉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넷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구글넷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어요. 이건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 되고. 근데 잘 해결이 돼서 VGG넷보다도 좋은 성능을 얻게 됩니다. 당시 VGG넷이 이제 대방이었는데, 이거보다 좋은 성능이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쓰여요. 그래서 왜 안 쓰였는가에 대한 어떤 고찰을 여기서 그 상위 버전에서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이라든지 또 개선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첫 번째인 구글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좀 알 수 있다시피 약간 르넷을 저자들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르넷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언어 유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제 이 논문은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이렇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하는 강아지 이름과 에스키모 같은 강아지, 이렇게 뭐 예시를 그냥 든 거죠. 너무 닮았다 이거예요. 너무 닮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런 거 뭐, 이렇게 눈 같은 픽셀들을 더 봐야 되는 건데, 뭐 구분하기 어려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작은 필드를,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언제 다 스캔하고 자빠져 있냐? 이거고, 너무 큰 걸 쓰게 되면, 야,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뽑아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 그럼 섞자. 이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섞자. 모델을 깊게 쌓는 것은, 뎁스나 위스면으로 분리 성능 향상이 좋아요. 좋지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오버피팅.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자, 덴스넷과 스펄스넷, 이 두 개를 섞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요. 덴스넷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연결 구조를 가져가는 건데, 그것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덴스한 커넥션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건데, 자, 물리적으로는 이게 좋아. 근데 스팔스하게 가져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큐시 드롭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정보를 적게 받아들이는 거죠. 각 노드에서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노드랑 요 노드만 이렇게 두 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액티베이션 되는 게 조금 적은 정보를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된다. 여기 보면 모든 노드를 첨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그 구조는 우리 지양하자. 물리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는 지양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가져가 보자. 여기서부터 모티베이션이 돼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기에 더 자세히 보면, 자, very local correlation은 이렇게 작은 필터를 가지고 이런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 필터를 가지고 쓰면 뭐 볼 수 있겠죠. 아주 작은 픽셀 라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조금 less spread out correlation 같은 경우에는 뭐 3 곱하기 3 정도 쓰는 거. 예. 그다음에 더 more, 그러니까 더 넓은 필드를 보는 거는 이렇게 5 곱하기 5를 갖다 쓰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3 곱하기 3을 3 곱하기 3짜리 써서 컨버레이션을 쫙 하든지 5 곱하기 5짜리 해서 쭉 하든지 그랬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장점 잘 섞으면 어떻겠니? 이게 인셉션 모델의 기본이 됩니다. 섞자. 서로다른 아웃풋을 섞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evious 그 레이어가 있으면 예전에는
하나의 컨볼루셔널 필터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냈죠. 뭐 3 곱하기 3이면 3 곱하기 3, 4 곱하기 3은 4 곱하기 4, 뭐 5 곱하기 5. 그것들이 모든 노드에 대한 커넥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끼리의 커넥션을 말하는 거죠. 필터끼리 커넥션을 모두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4개만 돼도 16개가 돼. 제곱이니까. 네, 야, 너무 많아.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야, 1 곱하기 1짜리는 여기서 봐. 대신에 너는 너무 많이 만들어야지 마야. 뭐 너는 한 2채널 정도만 만들어내. 야, 너도 한 2채널 만들어내. 너도 한 2채널 만들어내. 너도 한 2채널 만들어내. 거기 다 합쳐. 여기서 하나로 합쳐. 그러면 어, 4, 2, 8, 8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야, 너 일부 만들어내. 너 일부 커넥션 만들어내. 너 일부 커넥션 만들어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링이니까 사실은 이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8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서로 분할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음. 한 번에 이 같은 경우는 전 연결했었죠. 그래서 3채널을 들어와서 8채널이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의 커넥션들이 다 필요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채널을 좀 분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덧셈으로써 여기 덧셈으로써 하자. 곱셈이 아니에요. 덧셈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하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걸 더했기 때문에 너희들 연산 결과를 더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컨셉 정확하게 좀 아시겠죠? 컨셉. 네, 컨셉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원래 그 방금 보여줬던 게 아주 초창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인셉션 모듈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필터가 그 여기 위에 상위 레이어에서의 어떤 연상량 증가를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폴링 레이어라고 하는 건 채널 감소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드를 줄이는 거잖아요. 요 사이즈를 뭐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이 사실 폴링이지, 이게 채널을 줄여주지 않잖아요,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상위에서는 연산량이 증가를 해요. 채널 때문에. 그리드 때문이 아니라 채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널 감소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줘요. 되게 재밌죠? 채널 감소를 해주는 걸 하나 넣습니다.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8채널이다. 인풋이. 그랬으면은 여기서 8채널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눠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얘는 한 4채널 정도로 줄여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프리비어스 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거 3채널, 8채널로 들어오죠. 8채널 들어오면 여기서는 뭘 하느냐? 음, 이제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뭐 2채널로 줄여준다든가 뭐 3채널로 줄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합쳤을 때 어, 4채널, 얘도 4채널 아웃풋, 얘도 4채널 아웃풋, 얘도 4채널 아웃풋, 얘도 4채널 아웃풋이 되면은 얘를 같은 디멘션에서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4, 4, 16에서 16채널이 아웃풋이 나오게끔. 그럼 8채널에서 16채널로 정보량을 증가시키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 피터를 사용해서 피처 디멘션을 줄여줘요. 네,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난 리니어리티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저희가 그, VGG넷에서 난 리니어리티를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친구들도 보면 그랑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난 리니어리티 추가하고, 그것도 좋고 채널 사이즈도 줄 수 있으니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래서 막 붙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복잡한 패턴도 학습할 수 있고 뭐 더 깊은 모델을 쌓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표현을 또 더 강해질 수 있고. 네,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요거다. 결국에는 디멘션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쓴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런 모델에서 이렇게 구조가 변경되게 됩니다. 네,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대신해서, 예, 그, 풀리 커넥티드를 대신하는 어떤 방법을 조금 얘들이 고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플랫은에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많은 연산量필요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아웃풋이 7, 마지막에 7 곱하기 7 곱하기 1024라는 게 나왔어요. 이걸 플랫은하게 되면 1 곱하기 1 곱하기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죠. 네, 지금 저희 계속 모델 만들면서 한번 보셨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전 연결을 하게 됨으로써 연상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오버피팅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얘네들이 각각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전파를 하다 보니 결정 경계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뭘까? 이 그림 똑같습니다. 그림 똑같은데, 자, 7 곱하기 7에 이게 이제 102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얇게. 음, 그렇게 했을 때, 폴링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여기 이런 그리드를 가지고 폴링을 수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요 채널을 가지고 이 한 면이죠. 한 면. 요 채널 가지고 하나의 블락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1 곱하기 1짜리로. 그러니까 7 곱하기 7짜리를 에버리징을 해서 1 곱하기 1자로 바꿔버린 거야. 요거 전체를 1 곱하기 1. 왜냐면은 요 각각이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엣지를 볼 거냐, 백그라운드를 볼 거냐, 뭐 색깔을 볼 거냐, 뭐를 볼 거냐, 어디에 더 볼 거냐,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뭐하러 면을 공간만 많이 차지할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얘네들 에버리징해서 대표성만 갖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같은 1024지만 연산량 자체가 확 줄었죠. 왜냐면 풀링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습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평균만 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이 안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연산이 들어가죠. 덴스하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듭니다. 연산량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갔고, 그래서 에버리지 풀링을 쓰면서 이제 FC 레이어를 그렇게 구성했다. 네. 예전에는 전 연결을 해서 썼지만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엑셀리 그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건데 억실리얼인가요? 저도 이거 잘 발음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중간 단계에 하나 더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모델 깊어짐에 따라서 베닝싱 그레디언트 프로블lem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모델이 깊습니까? 지금 엄청 깊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엄청 원래 한 그림은 잘 안 들어와요. 엄청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로스가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여기서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야, 한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다가 이제 여기서쯤 베니싱이 이제 막 일어날 때쯤 해서 여기서 또 시그널 강하게 넣어주고 또 줄어들 때쯤에 시그널 강하게 넣어주고 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넣어준 거고 뭐 이 사람들 말로는 레귤레이제이션 효과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목적 자체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너무 레이어가 깊었을 때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줄이자라고 얘네들은 어떤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인셉션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인셉션 모듈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밑에 여기 요 부분들은 메모리 효율성과 이미지 크기, 그다음에 정보 추출이 있어서 기존 백본 모델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알렉스넷에 있는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학습 초창기에는 어차피 제네럴 정보를 잘 뽑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굳이 스페시픽한 걸 엄청 뽑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가 뭐 연산에 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또는 정보를 놓칠 수 있으니 앞에서는 그대로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컨버레이션 여러 개 쌓는 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국엔. 절대로. 예.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많이 쌓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짜잘한 특징들, 작은 특징들을 못 바라보는 게 생기기 때문에 레이어의 뒷부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등장하는 거고요. 네,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맥스 플링을 썼다. 그 정도. 여기 중간중간에. 음,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자, VGG넷이 당시 이거 엄청나게 획기적인 모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구글넷이 더 좋아졌다. 2021년도에 2021년도에 1등이었어요. 2024년도에 자기네들이 지금 1등 했다 이거예요. 1등 했다. 그리고 우리 6%까지 줄였어.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쓰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우리가 VGNet보다 더 좋은데? 야, VGNet보다, VGNet 19, 저번에 그 설명드렸죠? 모델 레이어 19개잖아. 우리 22개야. 그리고, 야, 물론 여기 레슨의 값은 더 높아지겠지. 레슨의 때 등장이 전이죠. 2010, 저기 4년도니까. 야, 우리 22개야. 더 많이 싸웠어. 근데 왜 이래? 응? 잉?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셉션 2와 3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티베이션은 자, 브이진에 비해서 연상량 저하가 있고 성능도 우수했으나 활용하기가 어려워. 왜?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이게 뭐 브랜치도 엄청 나눠지고 중간에 떼서 뭐 하기도 어렵고 브이지넷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그냥 스트럭처 백보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기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막 중간에 빼서 쓸 수도 있고 중간 여기만 가지고 뭐 리트레이닝 시키던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그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막 이런 것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VGG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번 쭉 뭐 학습시키면 됐는데 어 사실은 이게 깊게 쌓다 보니까 요거가 필요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근거도 약하고 인셉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로 인해서 성능이 우수한 거였니? 가 된 거죠. 그래서 그 V3에서는 2와 3에서는 구조적 변경과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이뤄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2014년도의 논문이었죠. 2014년도. 근데 그 2016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걸 좀 내놔요. large factorization into a smaller convolu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large filter, 큰 필터는 연상량이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죠. 이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5 곱하기 5짜리랑 3 곱하기 3짜리 비교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연상량이 나빠요. 하지만 여전히 5 곱하기 5 필터는 광역적인 특징일 때 장점이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자, 5 곱하기 5 필터 효과는 유지하되 연상량을 줄이기 위해 상호파이썬을 두 개를 쌓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자, 처음에 딱 베이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채널 이 컨버전의 목적은 다 뭐죠? 네, 채널 사이즈, 아웃풋 채널 사이즈를 변경시켜 주기 위한 거고 그걸 채널 사이즈 변경시켜 준 다음에 5 곱하기 5를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B 그러니까 아니야. 왜? 연상량 너무 커.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이 주되 나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연상량 줄여.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아웃풋들이 이제 합쳐져서 채널들이 합쳐져서 네, 하나의 아웃풋을 이룬다. 이게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가지는 걸 가지고 덧셈으로써 곱셈하면 연산이 많이 되니까 덧셈으로써 우리는 합칠 거야.
사실 엄밀히만 더하기는 아니고 어펜드, 컨캐트네이션이죠. 그냥 붙이는 거죠. 뒤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 이거 붙여,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덩이를 만들어. 네, 그런 거죠. 또 하나, 스파셜 팩토라이제이션을 만들어요. 음, 그거를 어시메트릭하게. 자, 그렇다면 더 작은 필터 사이즈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2 곱하기 2 쓰는 건 어때? 음. 근데 그것보다는, 야, 우리 비대칭적인 거 한번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렇게 긴 것도 써보고, 이렇게 긴 것도 써보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다만, 이런 비대칭 합성곡은 아주 디테일한 특징을 보기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레이어보다 뭐 중반이나 후반 레이어에 이제 적용한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 친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적인 결과를 봤을 때 1 곱하기 7, 7 곱하기 1로 하는 그 필터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셉션 B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셉션 A 모듈은 그냥 팩토라이제이션 모듈이에요. 이렇게 분할해서 만드는 거. 인셉션 B 모듈은 어시메트릭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자, 1 곱하기 여기 7 썼으니까 1 곱하기 7, 7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한번 봐서 세부적인 특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1 곱하기 1 쓴 효과를 보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곱하기 1 써서 여러 번 쌓지 말고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해서 여러 개를 쌓아서 같은 효과를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인셉션 C 모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더 세부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걸 또 어시메트릭 컨볼루션을 사용하긴 했는데 얘는 아예 애초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좀 섞었어요. 여기는 더 섞었어요. 3 곱하기 3에다가 1 곱하기 3, 3 곱하기 1짜리 이렇게 넣고 여기도 1 곱하기 3, 3 곱하기 1짜리 또 넣어서 얘네들은 또 희한하게 합쳤어요. 예. 쉐입이 다른 그 보면 음,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걸 좀 어거지로 붙인 거죠. 어시메트릭 한 거를. 이 두 개가 완전 의미가 사실 다른 거예요. 아웃풋 결과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고. 왜냐면은 성능 증진에 별로 없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렸어요. 두 번째도 없애고 싶었겠지만 살렸는데 야, 이거 약간 레귤레이제이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서 냅뒀습니다. 음, 보시면 컨버전에서 엄청 많이 들어가죠.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개수는 많은데 채널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연상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또 그런 고민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드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게 이렇게 큰 이미지에서 점점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데, 요 가로 세로를 이제 다 합쳐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리드를 줄여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컨볼루션으로 줄인 다음에 풀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풀링을 먼저 하고 컨볼루션을 하거나 아니면 컨볼루션을 먼저 하고 풀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선 풀링을 하게 되면 일단 디멘션이 낮아진 상태에서 디멘션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산량이 적어요. 네, 적을 수밖에 없죠. D, D의 나누기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처 맵을 줄인 후 근데 컨볼루션을 함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바틀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풀링을 먼저 하고 그러면 35 곱하기 35가 17 곱하기 17을 바뀐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런데, 자, 선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하게 되면, 연산량이 늘어나요. 다시, 대신에, 그, 정보 손실이 적겠죠. 정보 손실이 적고, 대신 컴퓨테이션은 늘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3 곱하기 3으로 해서 정보 관량이 올라갔고, 여기서 채널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인셉션 모드를 통해서 그리드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런데 이 친구도 어떻게 했느냐? 야, 그러면은 섞어. 아, 섞는 거 되게 좋아해, 북을. 야, 섞어. 예, 두 가지 좋은 거 알겠어. 야, 근데 이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섞어. 그래서 컨볼루셔널 그리드를 줄인 것이 표현의 학습에 있어서는 좋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어. 좋아. 근데 연상량 증가하잖아. 근데 풀링은 연상량장에서 이득이 있어. 그럼 연상량 적어. 하지만 정보 손실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야 섞어. 이렇게 된 겁니다. 섞어 섞어 섞어. 이제 나는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음, 이거 요거는 이제 인셉션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이쪽은 컨볼루션을 먼저 하고 이제 나타낸 채널 그 컨볼루션 먼저 한 결과고요. 여기는 풀링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또 합쳐요. 320 더하기 320으로. 그러니까 640이라는 같은 숫자가 나타나죠. 네. 그런 식으로 반반합니다. 반반. 그러니까 3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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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으로 하고 두 개 더해. 그러면 채널을 늘리고 그리드는 줄였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장단점은 보완하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 RMS 프로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쓰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를 단순 누적하지 않고, exponential weight moving average. 그러니까 사실은 무빙 이동 평균을 써가지고, 그, 얘가 운동하는 그 양만큼 좀 줄여주자라고 하는 건 메소드인데요.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SGD가 아니라, RMS 프로프를 쓰자.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라벨 스무딩을 좀 적용하자. 타겟 값을 원화 인코딩 하지 말고, 우리 약간 스무딩 하자. 왜 그랬냐면은, 이게 너무, 그니까, 이게 지금 1과 다 0인 거잖아요. 쭉 다 0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타겟에 학습, 그러니까 분포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날리지 디스레이션 같은 방법, KD 날리지 디스레이션 같은 방법들, 그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소프트넥스라고 하는 거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 분포. 이 이미지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실제 라벨이 그럼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이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조금 스무딩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적이면 된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얘가 높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로스가 엄청 커질 텐데 얘네들은 거의 로스가 0이니까요. 아니 다른 걸로 하면 로스가 또 엄청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베리안 허스키나 뭐 그런 것들에서 너무나도 극단적이게 하다 보니까 왜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어, 이게 맞아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인코딩을 하지 않고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특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잘 쓰이지는 않고 뭐 날리지 디스플레이션이나 이런 데서 좀 착안을 해서 방법이 또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또 7 곱하기 7짜리를 3 곱하기 3짜리로 그 세 개로 또 팩토라이제이션도 하기도 해요. 여기서. 예. 그리고 마지막 보조 분류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했다.
너무 그 배치마다의 그 베리언스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시 노멀라이저도 썼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리설트인데요. 이제 다 됐어요. 많이 왔는데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처음 발표된 거, 그 다음에 인셉션, 2 이렇게 되는데, 음, 탑번 에러가 이제 탑5에서는 9%, 그 다음에 여기서는 2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줄였대요. 5.6%까지 줄였대요. 에러를. 그 다음에 21.2%까지 줄였다. 그래서 우리 거 좋아. 그러니까 우리 거랑, 안 그래도 우리 거 1등이었는데, 우리 거 더 줄였어. 좋아. 이게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글넷을 와봤습니다. 그래서 구글넷 지금 잘 쓰일까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제한적이긴 해요. 왜? 아직도 구조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구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예전에 가짜 이미지 찾기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2016년도 정도 됐을까요? 2016년. 2017년 정도가 됐겠네요. 네, 2017년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5 모델을 사용했었어요. 그 당시 이게 제일 좋았었거든요. 접근할 수 있는 그 구현체가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갖고 썼는데 좋긴 좋아요. 이게 정말 디테일한 정보도 잘 봐서, 어떤 픽셀 단위의 이게 진짜, 그때 겐이 막 이제 막 뜨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겐, BC겐 이런 것들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진짜야, 가짜야라고 하는 그 분류 자체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모듈이. 그만큼 모델 성능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여전히 복잡해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조작들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여기만 적용할 거야? 여기도 적용할 거야? 여기도 적용할 거야? 여기도 적용할 거야? 아니면은 요 밑에다 적용할 거야? 다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 구조가.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에서 좀 쓰이긴 하지만, 어, 일단 이 모델의 특징 자체는 디테일한 걸 굉장히 잘 뽑는다가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걸 좀 잘 뽑는다. 네.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구글넷.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음, 팩토리얼을 한다는 이 구조 자체는 정말 신박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 구조가 응용해서 쓰면 쓸 수 있을 굉장히 좋은 구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컨볼션 단위로 안 하고 물론 블럭 단위로 하거나 모델 단위로 합치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이걸 컨볼션 단위로 하다 보니까 활용이 너무 어려워서 블럭 단위나 아니면 모델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일단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등장해서 굉장히 신박했던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구글 넷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